가슴 떨리던 열정이 사그라지고 무뎌지게 되었을 때도 우리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답이 아이들이어서는 안 된다. 우정이 답이어야 한다. 우정이 없다면 결혼하지 마라. 이는 아주 단순한 답이다. 칼 필레머의 책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됐다면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화 감독의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열심히 발굴해봤던 저희 방송 호우 시절, 오늘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 오늘은 이 영화에서 각자 생각하는 인상적인 장면, 그리고 한 줄 평, 또 어울리는 음악을 골라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뭐 세 사람이 전부 다 모든 걸 다 준비하진 않았고 각자 이렇게 조금씩 나눠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명장면이랄까 인상 깊은 장면부터 한번 골라볼까요? 이 영화는 막 이렇게 막 미장센이 엄청나게 아름답다 뭐 이런 그쵸.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도 이게 막 명장면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생각나는 장면, 이렇게 곱 씹어보고 싶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미 많이 얘기한 것들이기도 네네. 한데 이상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는지. 저는 이게 상남 4, 6도 이런 그 장면이 더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이냐면 연희가 네. 이제 그 준영에게 사실은 지가 여자를 더 재면서 맞아요. 그쵸. 네. 그 직면을 빡 시키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때가 좀 이게 속이 좀 시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그쵸.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연희라는 저기 캐릭터의 뭐 성격을 잘 보여주면서도 또 막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이 준영이라는 남자를 또 떠나지 못하는 그런 또 모습도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장면.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네. 왜 이렇게 신혼여행 가잖아요. 그쵸. 이 둘이. 네, 그쵸. 시골로. 그러면서 이제 연희가 이제 준영에게 뭔가 이게 약간 일부러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돈을 깎기도 하고 맞아요. 네. 뭔가 그런 뭔가 나 이게 억척스러운 모습. 이런 어떤 누추한 곳에서도 난 잘 지낼 수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뭔가 이게 나 이렇게까지 이게 내려갈 수 있는데 네. 지금 결혼 직전인데 좀 어떻게 해봐. 아. 약간 이런 그걸 그렇게 보셨군요. 약간 이게 뭔가 좀 마지막 말을 하는 건 직접적으로 하는 건 네. 아니지만 거기까지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SOS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너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 이러는 거는 알겠는데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저도 비슷한 결로 봤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해줘가 아니라 저는 약간 항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셨고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저는 연희가 그거를 일종의 역할극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소꿉장난. 네, 약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달콤한 부분만 좀 추출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제가 것 같아요. 그래서 골라본 그 인상 깊은 장면이 그런 거랑 좀 관련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어떤 장면을 골라봤냐면 그 연희의 결혼 이후에 준영이 생일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둘만의 생일 파티를 하는데 연희와 준영이가 케이크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죠.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와요. 의사 남편한테서. 그러면서 뭐 일찍은 못 들어갈 것 같다. 뭐 거짓말을 한 장면이고 준영이는 그런 연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준영이가 손가락으로 슬쩍 이렇게 케이크를 만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이 장면을 저는 인상 깊은 장면으로 꼽아봤어요. 이 장면에서 케이크라는 게 상징하는 게 뭘까? 두 사람의 달콤한 순간을 상징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희는 결혼을 한 이후에도 준영이랑 계속해서 달콤한 일종의 유사 결혼 상태를 해 나가지만 사실 이 결혼 생활은 그냥 껍데기뿐인 역할극에 불과한 거 아니냐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새하얀 이런 생크림 케이크라고 해도 안에는 다른 거랑 똑같이 빵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것처럼 결혼은 그 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생활적인 때로는 고달픈 전혀 멋지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있다는 거를 두 사람이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펜션 장면에서도 물건값 깎고 이런 게 저는 이상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였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연희를 되게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본 걸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 나는 마치 박완서 작가의 도둑맞은 가난처럼 그렇죠. 나는 이제 의사 와이프가 될 건데 너랑 만약에 살았다면 이런 생활도 하지 않았을까? 마치 왕자와 거지 동화처럼
이런 것들도 한번 그냥 경험해보는 역할극의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이해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좋은데요. 잠깐 참는 며칠은 할 수 있는 할 수 거지. 있지만 네. 그거를 평생 하라고 아니 난 못할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연희가 거기까지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두 가지 저는 각도가 다 가능하죠. 해석이. 네네. 네. 근데 이제 전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이 더 진실에 음. 가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전제에 입각했을 때에는 아무리 그래도 연희는 결혼을 어쨌든 의사 남편이랑 한 거고 물론 또 그 연희의 행동은 결혼 이후에도 또 준영이를 향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에 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음. 지난번 에피소드 말씀드렸듯이 이 두 사람은 이 건축학개론에서의 이재훈, 수지 또 아니면 엄태웅, 한가인과 같은 나이대 이제 캐릭터인데 그 흔들리는 감정선들도 좀 비슷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고요. 이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끝끝내 완전히는 던져낼 수 없는 인간 군상들의 방황이 이런 작품들에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OST 코너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이제 오늘의 이 DJ 이상 선생님께 네. 지난번에 저희한테 되게 구박 많이 받으셨잖아요. 오늘 두 곡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준비하고 이상 선생님도 맞아요. 준비했는데 오늘은 이상 두 선생님이 저한테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왠지 같은 걸 준비한 것 같다. 아 진짜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초보자들은 늘 그런 기대를 하지. 저도 맨날 아닐 수도 있죠. 나도 맨날 좋구나가 이 노래 고르지 않았을 거라고 했는데 한 번도 맞힌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너무 궁금하다. 그럼 일단 이상 선생님 선곡부터 들어볼까요? 아니면 이상 선생님 선곡부터 듣고 네. 제 걸 공개할게요. 네. 제가 너무 좋아했던 이제 앨범인데 99년작이에요. 네. 신해철 씨의 아. 모노크롬 앨범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 노래 뭐야라고 또 표기돼 있잖아요. 그 제목이. 그러니까 많이 들으셨네요. 호우 시절을 진짜. 네네네. 분명히 저랑 비슷한 네. 코드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왜 이 노래를 생각하셨는지는 완전 이해가 돼요. 그쵸, 네. 이해되네요. 하지만 뭐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왜 이 노래를 고르셨는지 제목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네. 제가 이 앨범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오랫동안 안 들었거든요. 네네. 저도 이 앨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게 칼을 갈고 어떤 네. OST를 내가 고를까 여기 나와서 자존심 많이 상했어요. 그때 우리가 막 동생들한테 있는 거막 없는 거막 다 받아가지고. 너무 웃겨. 그래서 막 음악을 고르다가 이게 최신 그 음악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이게 사랑은 쉽고 이별은 참 어려워. 어. 그게 먼저 떠올랐거든요. 네. 그 노래도 많네. 제가 요즘 이게 뭐죠? 그 아이튠이라 그래야 되나? 아이튠즈 들으시는군요. 통해서 음악을 네. 듣고 있는데 네, 애플뮤직. 제가 이게 신해철 씨 음악을 네. 좀 오랫동안 안 들었어요. 네네. 이 신해철 씨 굉장히 좋아하고 막 어렸을 때도 이 사람이 막 TV에 나와서 네. 인터뷰 같은 거 하면 네. 그거 녹화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어렸을 때도 이걸 받아 적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받아 많았어요? 적고 이게 말이 너무 빠르면 다시 이제 대감기에서 받아 적고 진짜? 막 그 이런 그 정도면 네. 굉장히 굉장히 찐팬 좋아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은행 심리 상담사였을 때 네. 퇴근하고 운동 가는 길에 라디오를 듣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멘탈이 확 무너질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전에 좀 이게 가족사도 약간 있어가지고 그쵸. 좀 네. 내가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네. 그 최근에 그냥 아이튠즈로 음악 듣다가 신해철 씨 30주년 기념 앨범이 한 네. 1, 2년 전에 나왔던 걸 이제 네. 듣게 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앨범이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음원들을 네. 그 정식으로 이제 발매된 거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녹음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음원들을 이제 발견해서 발견해서 다시 이제 그 편곡을 하고 새로운 어떤 그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해서 네. 이제 이렇게 아, 최신 기술을 그런 사용해서 앨범이 있었구나. 만들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리메이크된 건지 모르고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넥스트 앨범 중에 사집 네. 사집에 라진카 나왔던- 앨범 그쵸, 그쵸. 라젠카 앨범을 듣다가 이게 편곡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듣는데 갑자기 나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 면모가 있으시군요. 네. 이게 뭐지? 나 이게 이전에 안 이랬는데 왜 갑자기 네, 이러지? 네, 네. 그러다가
이 앨범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두 번째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를 듣다가 이것도 굉장히 새롭게 편곡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 이제 여러 편곡된 버전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들으면서 이거 결혼은 미친 짓이다 영화랑 네. 좀 이게 뭔가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사실 준영에게 하고 싶은 말 연희에게 하고 그렇지. 싶은 말. 맞아요. 그쵸. 맞아요. 이게 그 가사가 정말 이게 후벼파거든요. 맞아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 그 나이를 퍼먹도록 그걸 하나 몰라. 우리를 번갈아 보면서 얘기하시는데 준영이랑 아니에요. 연희가 아닌 것 그런 같은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후나와 원은 씨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요걸 좀 이번에 이야기해야 되겠다. 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아니에요. 근데 네, 확실히 어차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라는 제목을 듣는 순간 네. 이 영화랑 연관이 된다는 건 알게 됐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이상 선생님의 네. 그 유년 시절부터의 그 이야기를 듣게 돼서 오히려 네. 더 재밌게. 저는 지난번 녹음 때도 이걸 느꼈는데 이상 선생님이랑 음악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신해철 우리 또 주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네요. 올해 가을에는 뭐 한번 뭐 신해철은 우리의 영원한 화두이기도 맞아요. 하니까 네. 이상 선생님이랑 또 셋이서 또 얘기 나눠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신해철 헌정 정말 방송. 네, 신해철 헌정 방송 또 우리 한 번 했잖아요. 네, 한 번 했지만 저희 둘이는 한 번 했거든요. 네, 네. 기대 이하였지만 반응은 조금 많이 이제 좀 회자될 줄 알았죠. 네. 네, 영화 얘기 한 번 하자마자 바로 신해철로 넘어가서 그랬나? 아주 그 주변에 들었던 분들이 아주 맥락 없는 전개였다. 이번에는 좀 맥락 있게 한번 저희도 그래도 방송이 좀 얼마나 늘었는지도 그렇죠. 좀 체크해 보는 네. 의미로 해보면 어떨까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조제프님은 이제 그러면은 과연 어떤 노래를 너무 궁금한데요. 예. 제가 신해철을 정말 좋아했었고 신해철, 유희열 뭐 이런 분들을 네네네. 많이 골랐잖아요. 정말 네. 골랐을까? 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김동률, 이소라. 근데 저는 이제 이 OST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작되던 때 정말 인기가 많았던 노래를 골랐어요. 원히트 원더라고 봐야 되나? 이 가수가? 그러니까 이미 신해철은 아닌 건데 한 곡인가 두 곡을 히트쳤던 가수인 것 같고요. 누구지? 이분이 노래가 좀 더 있긴 한데 약간 그러니까 슈가맨 같은 가수예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가수를 소개하기에 앞서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네. 노래 제목이 이 영화에서 결국은 연희가 하고 싶었던 게 이 말이 아니었을까? 뭐 제가 아까 전에 했었던 네. 저의 이야기로 2002년 큰 인기를 끌었던 곡입니다. 리치의 사랑의 이 말밖에. 네, 이거였습니다. 저는. 네. 저도 역시 제목을 보고 그냥 골랐어요. 사랑의 이 말밖에. 네. 근데 굉장히 좋은 노래죠. 감동했지만 네. 갑자기 2002년에 개봉한 영화에서 네. 그때 했던 노래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 두 분 다 오늘은 그래도 영화가 개봉한 제작된 당시 네, 그 시대 노래들을 즈음으로. 네.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좀 좋아하시는 노래였나요? 원래? 저 이런 노래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치. 아주 소프트하고 네. 저랑 비슷한 거죠. 미디움 템포에 아주 좋아합니다. 본인은 굉장히 또 스스로 세븐의 와조 같은 노래도 아주 좋아하고.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지향해 가야 할 과정인데 사람들이 자꾸 거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거세요? 발음을 액센트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거세라는 약간- 엄청난 단어를 얘기하시면서 방송을 혼돈적으로 지금 집어넣으시는데 다시 리치 얘기로 돌아갈까요? 사랑의 이 말밖에. 아주 리치해요. 그렇죠.
그 연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라는 지적은 저도 되게 공감해요. 네. 연희가 준영이한테 끝끝내 하지 못한 말이 결국에는 사랑의 한마디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네. 이렇게도 못 알아들어? 라고 한번 맞아요. 결국은 못한 네. 두 사람이 결국은 그 말은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께서 골라주신 노래 이상 선생님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조크나 셰프가 골라주신 사랑이 이 말밖에. 네. 이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쵸. 이 두 곡의 노래로 저희 오늘의 OST 코너를 진행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조 셰프님하고 저하고 남아있는 시 한 수씩을 짚고 이제 끝내는 시한수. 한 줄평 코너 남았는데 이 몸이 죽고 죽어. 한 줄평은 저하고 조 셰프님께서 네. 하나씩 한번 뭐 올려볼까요? 뭐 누구부터 해볼까요? 저는 네. 뭐 온전과 반전을 오가는 삶의 줄타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전과 반전이요?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의 어떤 통념이나 네. 그 통념에 대한 관조나 어떤 탄식이 영화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통념도 네. 느껴지고 그걸 바라보는 유하 감독의 어떤 감상도 느껴졌는데 네.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개념, 결혼이라는 개념이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가 폭주해야 하나라는 걸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선택이든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선택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조금 더 너무 큰 환상이 없어도 네. 내가 갖고 있는 온전한 가치를 선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사람들의 통념보다는. 네. 그래서 그거를 이 영화에서 계속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것 같아서 네.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갖고 있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정답을 좀 찾아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일종의 그런 줄타기를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저의 한 줄평하고 어떻게 보면 좀 궤가 완전히 같진 않더라도 약간 이제 교차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제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한 줄평을 달아봤습니다. 이 알랭드 보톡의 책 제목도 약간 패러디를 해봤는데 현실이라는 미명하에 낭만은 없이 계산만 남아버린 연애라면 그 후의 일상은 미친 짓이 돼버릴지도 라고 달아봤어요.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저는 사실 아까 오늘 방송하면서 되게 이제 두 분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되게 펀치 같은 말들이 오늘 몇 개나 있었던 방송인데 되게 저 그래서 편집이 되게 기대되는데 조지프님이 그 이상 선생님한테 던진 질문 그러면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도 저희가 되게 안고 가야 될 하나의 이슈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낭만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또 아무런 그런 기대가 없는 부분도 또 너무 슬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줄다리기도 저는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를 사실은 결혼하지 않은 조세프님과 저는 또 많이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줄평을 마무리해봤습니다. 다음 영화 뭘로 할까요? 여전히 또 준비 안 됐죠 우리. 저 진짜 다음 영화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저희가 이번 영화는 거의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되게 이상 선생님께 얹혀갔죠. 그냥 이렇게 던져드린 그러니까 이걸 하세요라고 저희가 강요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저희가 다음번에 또 셋이 녹음을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맞아요.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때는 이상 선생님께서 영화를 고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제 근데 아마 요 다음번 바로 녹음은 또 둘이 하게 될 확률이 높아서 아니면 저는 최근에는
진짜 좀 약간 핫한 개봉작 얘기를 하면 어떨까? 아 좋아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개봉작 네. 핫한 개봉작이 오면 네. 좀 영화 이야기 하고요. 네. 늘 나오다가 말았는데 화양연화 한번 합시다. 왕과이 네. 화양연화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화양연화 좋죠. 네. 혹시 이상 선생님은 오늘 오실 때 이런 영화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생각해본 거는 없는데 네. 기대하고 있었던 게 왜 두 분 지난번 그 노팅힐 끝나면서 네. 외출 네, 네네네. 허진호. 그거 네. 이제 다루실 거라고 해서 네네네. 네, 그렇죠. 좀 기대를 하고 있었죠. 저희 허진호 감독님은 또 저희의 트랙 리스트에 항상 그렇죠. 네. 올라와 있는 감독님이셔서. 외출도 좋겠네요. 네. 근데 외출도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외도 약간 이런 코드들이 엮여 있는 거라서 이상 선생님이랑 같이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두 분이 하시고 이게 또 바로 발을 빼시는 이런 이야기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두 분? 한 번 더 기혼자에게 삶의 가르침을 얻고 저는 올 때마다 너무 그 설레고 좋은데 네.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요. 정말요? 오늘은 별로 전혀 진짜 오늘은 정말 긴장이 쫙 그러니까 오늘은 빠진 것 많이 같은데. 풀렸어요. 네. 처음에는 정말 긴장 많이 했고 지난번에는 네. 그것보다 좀 풀린 것 같고 오늘은 훨씬 더 나은데 그럼에도 이게 내가 이게 뭔가 자꾸 이게 긴장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좀 딴 이야기 하고 있나 하고 이게 좀 이게 딴 이야기 맥락을 하셔도 되는데요. 네. 맥락에 벗어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올 때마다 이제 네. 즐거워요. 두 분 아유.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방송 끝나고 네. 제가 예전에 MBC 방송국 그 유열 씨 음악도시 진행할 때 네. 그러니까 윤상 씨가 같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두 분 진행한 걸 바로 앞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네. 재밌었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팬의 입장에서 이제 이게 본 건데 네. 두 분 진행할 때 방청객의 입장이 된 것 같아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어떤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영광입니다 진짜. 어. 네. 저희가 혜택인 거 아닌가? 네, 저희가 혜택이죠. 사실. 왜냐면 아무도 저희를 직관하고 싶어 하고 하지 않거든요. 그 누구도 신청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막은 게 아니라. 그렇죠. 되게 또 서글프게 얘기하시니까 문득 되게 슬퍼지는데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근데 다음번에 나오시면 더 이제 긴장감이 없이 그럴지도 모르죠. 모르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뭐 사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네. 오은영 박사님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좀 또 하기도 저희 해요. 입장과는 반대로 저희가 이상 맞아요. 선생님의 상담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오영 받아요. 박사님과 저랑 비교가 그러니까 안 되죠. 이제 자꾸 연희나 준영이 같은 애 상담실로 부르지 마시고 저희를 좀 불러주시죠. 오늘 조세프님이 좀 얹어주고 싶은 엔딩 멘트 있으세요? 들으시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문장 같은 거. 저 사실 뭐 준비했다가 네. 그냥 이번 녹음을 하면서 제일 감명 깊었던 저도 네. 문장으로 바꾸려고요. 좋아요. 네. 좋아. 빠진 곳에서 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떠나지 마시고 잘 일어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빠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네.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저희도 한번 잘 해보는 걸로. 네. 잘 일어섭시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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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호우 시절